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 화면 보이나? 네, 슬라이드 쇼 되지? 네, 잘 됩니다. 최근에 지금 크게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뭔지 아는 사람? 사회적인 이슈가 큰 게 하나 떴는데 TV 안 보나? TV하고 뭔가 틀면은 막 나오는 건데 아버지가 총으로 사제총으로 그 아, 아들 총 아들 쏴가지고 죽였다. 아, 손자하고 며느리 보는 앞에서 그 가슴팍이하고 옆구리하고 적사했잖아, 적사. 아, 그, 언뜻신문으로 보고 이제 다 모두 넘겼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엄청난 거야, 그게. 그게 보면은 딱 봐도 그냥 이 자존감이 아주 매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이혼 애가 여자가 보면은 프랜차이즈 그 화장품 그쪽 미용 쪽인가 프랜차이즈 지금 국내에도 막 수십 개 되고 하는 대표라. 그리고 여자가 잘 나가지. 그래, 하여튼 20년 전에 결혼했는데 지금 이제 사는 것도 전처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아들내미는 그래도 왕래를 하는데 아들내미는 뭐 잘 나가겠지. 저것만 후덕으로 해가 어쨌든 그래 잘 나가는데 그래도 아들이 생일상 차려준다고 불러가 그래 그날에 이제 산탄총, 사제총, 손재주가 좋은 거 있긴 해. 총금 몇 자루 만들고 그런데 이 인마가 완전 그냥 막 죽을 까이 세상 끝낼 각오로 아마 이 준비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 전처 집에 사제폭탄 설치해가 그 터지도록 타이머 해놓고 그래가지고 뭐 이마에 다행히 잡히니까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특공대 도착해 해제하고 그랬는데 20년 가면 그 1년도 아니고 20년 혼자 하고 직업 없고 다음에 뭐 하면은 답이 딱 나오거든. 그 사건이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총으로 했는 아주 이 악마 살인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감 상담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찰도 보면은 이 수사경찰 있고 그 수사경찰을 도우는 우리가 프로파일러가 있어. 그지? 수사경찰은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모두 다 기록에 남기지만은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이 사람이 꽁꽁 숨겨둔 것을 열도록 하는 역할이 프로파일러가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이 상담하고 있는 게 기록으로 안 남아요. 프로파일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그래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원인이 뭘까? 우리는 이 자존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직무자질,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 호감도, 관계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칼럼 쓰는 게 전에 또 전에도 이거 그때 노인이 뭔가를 사고를 쳤잖아. 그래서 내가 이슈라고 썼는데 이게 절묘하게 또 맞아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보는데 그 사람도 어떤 노인이라고 요즘은 노인이라고 하기는 아닌데 60대인데 그래도 어쨌든 어 이제 노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도
화단 말이에요. 감정의 표현이다. 표현, 그지? 그 사람이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막 사람이 그냥 저거 뭐고, 일본의 그거 뭐고, 은둔형 외톨이, 어, 히키코모리. 히코모리 히키코모리. 같이 애가 응. 이야기도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말도 없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예. 그 사람은 화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화가 있어도 침묵했는 게 침묵.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발현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뭐가 기분 나쁘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걸 알기는 아는데 아예 해버리면은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단순하게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20년, 그 전에도, 이혼할 때도 무언가 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혼했을까요? 그러면 그 기간이 20년 더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긴 기간, 세월 동안 이 억눌린 감정, 이 감정의 어떤 뭐 언어라 말이야. 당연하게 자존감은 낮은 데다가 아예 무너지는 거. 그래서 이 최후의 목소리가 이 바로 노인이 내는 화다. 이제 어,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고령화, 노령화, 고령화 되면서 노년층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노인이 화내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막 자기 자기 가족, 자기 문제에서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히려 지금 보면은 정권이 바뀌고 교체하면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막 제어를 못하고 그래서 막 일부러 이 아이 세상과 등지는 어떤 이 자연 생활을 한다든지 막 이래 하고 있잖아. 그런데 사회가 그걸 케어하는 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자꾸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쌓인다고 이 화가. 그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이 화내고 노인이 분노하는 게 꼭 그 사람의 성격 탓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순간에 그 대상자, 그 사람들은 이 그동안에 억누르고 이 살아온 그 삶이 아예 고통과 함께 묻혀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 자, 이게 정말 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일부러 이런 그림을 왜 창밖에 이래, 자, 창밖에 보면 해가 뜨는 것 같아. 해가 지는 것 같아. 노을이 화면에. 지고 있어요. 네, 해가 저녁이 지고 되는,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해가 네, 지고 있는 상황. 아니지. 노인을 해가 뜨, 생각해. 노을? 노인은 일찍 일어나 안 일어나. 잠이, 참 없다고 새벽에 들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상황. 그렇지. 어둠이 쓱 음, 그치고, 동이 트는 순간을 음, 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어떻게 보면 노년의 이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꺼야 될 불씨가 아니고 오히려 일어설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런 어떤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이다. 이거. 그래서 이 노인네들의 분노는 사회의 어떤 침묵이 난 결과다. 그동안에 무시된 감정, 잃어버린 어떤 역할, 또 존중받지 못한 삶,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화로 드러난다. 이제 그래서 노년기에 특히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인식하고 수용하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가 이게 자 인식 수용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노년기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인네들이 화를 내고 뭐 소리를 높이면은 왜 소리 높이세요? 왜 화를 내세요? 이라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화를 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 왜 화를 내세요? 이거는 공감 없는 조언이에요. 조언. 그지? 차라리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이런 진심 어린 어떤 이 질문과 경청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걸 함께 묻고 공감하는 어떤 그 순간을 아마 이분들은 진짜 숨 쉴 수 있는 그런 그 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툭툭 터질 때 사건으로 터지지만은 지금 묻혀 있고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이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사회적 감수성을 좀 키우는 그러려면은 경청이에요. 경청, 작은 경청. 우리는 알잖아. 밖에서 경청 뭐 하면 우리는 먹겠습니다고 존중하는 자세, 존중하는 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래서 혹시 어른들 오늘 뭐 강의 끝나도 좋고 오늘 밤에 든지 하여튼 부모님한테 혹시 전화해가 요즘에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 엄마 요즘 어떤 일이 좀 서럽게, 서운하게, 서럽게 하면 또 그렇고 서운하게 좀 느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묻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자, 앞으로 물을 때. 그러면은, 아, 얘가 내 마음을 뭔가를 이해하려고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 질문이라 하는 걸 알아요. 그냥 노인네들이 요즘 아버지, 엄마 어떻게 지내요? 뭐 제일 안 좋은 질문이 요즘 잘 지내시죠? 제일 안 좋은 질문이에요, 부모님. 요즘 엄마 요즘 어떤 일이 좀 섭섭하고 조금 서운하게 주변에 그 뭐 우리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좀 서운하게 느낀 적이 없어요. 이래 묻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묻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제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칼럼 썼는 건데, 요거, 우리 최민철 이사가 한번 읽어봐. 네. 노인의 화. 우리 사회의 침묵이 만든 불꽃. 옛날엔 흉기를 들어도 설마 휘두르시겠어 싶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휘두르시니 무섭습니다. 한 경찰관의 이 말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노인 범죄 기사들. 한때 생계를 책임지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왜 화염 방사기를 들고 왜 지하철에 불을 지를까요? 그들의 분노는 단지 나이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존엄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이들이 내지르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음. 이제는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쏘는 거지. 그지? 총을 지금 쏴붙고, 이제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돼. 그지? 아, 참 이 표현이 정말 휘두르시고 쏘니까 무섭습니다. 이 표현이 진짜 단순한 푸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노인의 위험성을 강조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노인의 분노를 향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고입니다.
사회적 경고입니다. 어, 그래서 이 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의 성격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분노가 얼마나 켜켜이 쌓여왔는지 알리는 신호탄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노인의 화가 폭발할까? 왜 노인의 화가 폭발할까? 이 자존감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자존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한때나마 이 가족이나 사회에 기여했던 존재입니다. 맞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지? 이래 바뀌니까 어떤 생각이 든다? 아, 나는 쓸모없구나라는 자책감이 든다. 이제 자격지심. 그 다음에 분노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자, 노인의 분노는 늙어서 그렇다가 아니고 이때까지 쌓여있는 자존감 상실의 어떤 감정 반응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잘못된 질문은 뭐다? 이 노인이 화염병을 들었을까? 이게 잘못된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분들은 왜 그렇게 외로워졌을까? 이제, 이게 자존감은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인 것 같다. 사람인가? 하는 감각이에요. 이분들은 벌써 쓸모없다. 그리고 통해서 이제 분노가 표출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폭력적인 행동, 겉모습만 보이지 말고 그 이면에 외로움, 또 무시당한 경험, 이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어, 자존감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관찰된 행동, 그 행동을 통한 내면에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우리가 자존감 관련해가 던지는 질문, 이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자, 어때요? 표를 보니까. 어, 이 노인의 분노가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노인이 분노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자기 존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겠지. 그치?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지금. 그죠? 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정체성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나는 지금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속감. 이거는 뭐예요? 그, 지금 우리가 사회학 심리학할 때, 그, 자주 이야기하는 그 5단계, 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5단계고? 수용, 책임, 응? 재미지 생리적인 예, 욕구 5단계. 네. 우리가 보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자기가치, 인정받다. 소속감, 사회, 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응 없는 대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왜?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있어도 건성으로 듣고. 이건 뭐냐?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이 억압이 되네. 감정을 표출을 못하니까 억압이 돼가 있다, 이 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자존감이 던지는 질문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 전부 다 여기 이 질문에서는 전부 노라, 노. 부정적이 전부 다. 그죠? 아, 참.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변 어르신들한테 그냥 요즘 뭐 새로운 느낌 그것도 길면은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 주변의 노인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하고 있는지 이것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토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 존재감의 붕괴다. 자존감의 붕괴, 자존감이 무너졌다. 그치? 자존감이 붕괴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어떻게 노인이 분노로 이어지는지 이 세 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자존심의 한계. 자존심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보통보다. 이게 그나마 버티고 있던 자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다. 자존감.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존감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무너져.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한 어떤 작은 어떤 수치심, 이런 걸 참아내요. 그지? 뭐 수치심 조금 줬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자존감 매우 낮은 경우에 나오는 특징이지만, 앵간하면 지금 참잖아. 수치심은. 그래, 그냥 니 잘났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쓸모없는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게 감정적으로 팍 왔을 때, 이게 흔들리면은, 자존감이 흔들리면은, 마음 자체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존심의 한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존재의 상실이. 자, 이 존재라는 게 그냥 가족하고도 단절되고, 또 일터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 그 사람들은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그럴 때 자존감은 확 깔아먹는 게 무너진다. 그지? 그래서 요즘은요, 노인들이 가족 모임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매일 또는 가든 카페나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도 소외당하고, 동호회에서도 소외당하고, 그러면은, 씨발, 나는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잠시 간다, 이 말이에요. 잠시. 그러면은, 이제 분노가 탄생이 됩니다. 이 분노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외로움, 무시, 이 침묵이 조용히 쌓여가지고 폭발할 때 비로소 나와요, 분노가. 그래서 아예 막 표현하고 하는 사람은 땡깡지기고 고함 지르고 화내고 이런 사람은 덜 괜찮아요. 차라리 그 사람도.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냥 이런 사람은 나중에 화염병 들고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가 갑자기 난폭해졌다가 아니고 수년간 쌓인 상처의 이 마그마가, 화산의 마그마가 한순간에 분출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너세니엘 브랜든 박사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너시니 브랜든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존재가 상실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가지고 이슈화되고 이랬을 때 이렇게 자기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총 쏴가지고 그것도 체육을 저는 그래 봅니다. 자존감 무시는 왜? 내가 아직 여기에 있다.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 여기 아직 막 이렇게 속고 이래가 나 아직 살아있다.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는 존재의 외침이라고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존재의 외침이다. 그래서 이 존재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첫걸음은 경청이다. 경청. 맞지? 경청. 자, 경청은 어떻게 한다? 어깨선을 무조건 우린 기본대가 있어요. 어깨선을 맞추고 왜 화를 내세요? 왜 소리 지르세요가 아니고 뭐라 그래서 아까 어떤 순간에 어떨 때 가장 섭섭했습니까? 서운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작은 인정하는 거고 대화가 이 아예 뿌리쳐 흔들리는 이 자존감의 씨앗을 자존감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또 서운하시 하면 또 이 노인네들이 또 예민한 노인네들은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서운한 거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말하기가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쉬운 말을 해줘요. 그럼 어떤 말이다? 엄마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요즘 뭐가 제일 가장 힘들어요? 요래 질문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오해를 안 하겠지. 물어보자 이 말. 그리고 이야기가 좀 나누고 하는 노인네들한테는 이제 혹시 어르신은 어떤 상황에서 내 존재가 없어졌다, 쓸모없다. 그런 이 존재 상실감을 혹시 언제 느꼈었어요? 이런 것도 현장에서 그렇게 살짝 물어보고 하는 것도 경청 훈련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보고. 아, 참, 이거 보면 허무해요. 가족도, 사회도, 아무도 듣지 않는 말. 이게 뭐예요? 감정 고립이잖아. 그죠? 감정 고립. 참 말할 수 없는 고립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말 걸 상대가 사라지면은 점점 감정 표현 능력이 잃어버립니다. 우리 일반 사람 똑같아요.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면의 감정을 쌓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스트레스 풀려면은 누군가한테 힘들어요. 이렇게 털어놔야 돼요. 그죠? 스트레스 풀려면. 그런데 노인네들은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수십 년간 눌러둔 울분이 계속 가득 차이다 말이에요. 완전 홍수 터질 듯이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단절의 흔적이. 이거는 뭐다? 버려진 가족 관계와 끊긴 대화, 또 공동체, 사회의 무관심이 더 노인네들을 더 고립시킨다 이 말이에요. 함께 밥 먹던 자녀도 사라지고 없고 동네 친구도 없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묻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유령이 돼. 그림자가 돼. 유령이 돼. 그림. 그래서 노인네들이 화를 내면은 시그널이다. 어떤 신호다. 그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수십 년간 들어주지 않는 내 이야기를 좀 세상에 전하고 싶다.
살고 싶다 하는 어떤 외침으로 좀 외치는 신호로 받아들이자. 그죠? 그래서 화염병을 던지는 그 행동, 총을 쏘는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서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는 어떤 절박한 외침을 좀 읽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에 이 사람들, 이번 총선 놈 이 사람도 경찰 조사받을 때 알 거 없어요. 이래 이야기했던, 알 필요 없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도에 훈련을 받은 프로파일러 2명을 붙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마 털어놓을 거예요. 오늘 강의에 있는 거 그대로 아마 나올 거다. 분명히 글에 나올 거다. 결국은. 그래서 경청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지? 우리가 참, 이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 침묵하게 되면은 자존감 무너뜨리고 떨어지고 분노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어약고 뭐 우리는 할 게 없네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자존감 우리 휴먼 인큐베이터 연구자 경청을 회복하면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해결책이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경청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세니얼 브랜든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자존감은 내가 귀 기울여 주는 사람에게서 자라난다. 이런 말 했습니다. 너세니얼 브랜든 박사가. 내가 귀 기울여 주는 사람한테 자존감이 자라난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좀 어떻게 서운한 게 없는지, 또 섭섭한 게 없는지, 아까처럼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걸 먼저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게, 시작이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다. 그 이야기.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어른의 얼굴을 쓴 상처 입은 아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3단계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뭐예요? 에릭 본 박사의, 에릭 본 박사의 키 교류 분석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게. 어, 노인의 분노 뒤에 이 숨겨진 내면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 거예요. 교류 분석 이론의 시점에서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겉으로만 보는 어떤 어른의 자아하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노인들이 다 어른이잖아요. 겉으로 보는 어른의 자아하고 마음속에 아이의 자아,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의 자아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 살아갑니다. 우리 일반인도 똑같아요. 니나 내나 자존감 나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은 다 조금 겉으로는 사회적인 행동,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의 자아를 보여주지만은 사실상 내면적으로 있을 때는 아주 미숙하고 아주 어리고 아주 연약한 아이의 자아를 같이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겉은 성숙해 보여도 내면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트라우마, 감정이 자꾸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어른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애들 보면은 안아주세요 하고 깡 울고 막 하잖아 매달리고 그런 아이가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못 느꼈노? 그런 행동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안 했나? 한 적이 없나? 그런 적이 있나 없나? 음, 있어 없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그런 표시를 최민철이 늘 하고 있지. 네. 신수수상 하고 있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래. 그 어린아이 집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 같은 거, 그럴 때 뭐, 있죠. 예. 그래. 그게 음, 똑같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음, 노인들은 특히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 두 번째 아이의 자아. 아이는 아이의 자아가 애 얼마나 이뻐요. 애 이쁘지, 그지? 방실방실 웃고, 이쁘지. 그런 애 같으면 걱정을 안 해. 그지? 여기에 아이의 자아는 어떤 아이다? 상처 입은 아이다, 이 말이에요.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 범죄 스릴러 이런 거 보고 이래 하면은 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조차도 이 보면은 대부분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트라우마를 가진 내면의 아이를 더 많이 품고 있어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지. 자꾸 외친다 그러잖아. 힘들 때마다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를 좀 이해해줘. 이렇게 자꾸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잘못된 거는 뭐가 잘못된다? 같은 자기 안에 내면의 어린 자아가 우는데도 지가 안 달래주고 지가 어른이냐 괜찮다 이게 제일 나쁜 거다 했잖아요. 옛날에 기억나나 안 나나 그때의 자아로 그때의 민철이로 그때의 제인식으로 돌아가 가지고 달래줘야 된다 캤나 했어 안 했어. 하셨- 어 그래. 이 전에 내가 저 영화 저 그 범죄 저 뭐 그걸 봤는데 그때 저 드라마가 아니고 프로그램 제목이 뭐더라,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도 나오고 이런 드라마 있잖아. 생각나는데 그거 봤는데 이 그 노인 한 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가 경찰관이 이제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네가 그 드라마상이 누군가 내 말 좀 들어줬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네. 그게 뭐냐? 나는 그때 봤을 때, 내면의 아이가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 노인이 그 말할 때, 내면의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이건 내면의 외침은 자존감의 흔들림이에요, 흔들림. 그래서 분노는 단순하게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고 이해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아이의 절규의 절규.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쓸모 있는 사람인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의미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자기 스스로 답을 못하면은요, 공격적으로 이제 표출이 돼요. 아니구나 이랬을 때. 그래서 그 제가 전직 상담할 때 한 사람은 막 그 사람은 양반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양반이다 했는데 막 화를 내가지고 그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왜 그랬나 하니까 자기가 가만히 혼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이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폭발했대요. 순간적으로. 그 폭발했는 게 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좀 봐도 하는 어떤 절박함이 숨어가 있었던 게 아니냐. 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시선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아까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질문을 할 때. 기존에는,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다. 왜 화낼까, 저렇게. 이것보다는 그 안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자꾸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질문도. 아, 우리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안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회복할 때 제가 했잖아. 감사 노트를 쓰라. 사소한 질문, 사소한 거 하는 게 어른들은 사소한 거는 크게 영향 없어요. 맞지? 어른들은 큰 문제나 이런 거에 뭔가가 반응을 보이고 하지 사소한 거에는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사소한 거는 어린 아이들이 사소한 데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감상도를 시작하는 숨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어른 자아만 자꾸 키우려 하지 말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효능감 쪽으로 자꾸 키우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내면의 아이, 자아 존중감 이걸 이해하는데 좀 출발하자 이 말이다. 감사노트를 쓰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 우리가 화난 노인을 보면은 아, 누군가의 위로,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작은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지? 이제는 화낸 노인을 보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누군가의 관심과 맑은 위로와 격려도 아니다. 위로를 애타게 기다리는 작은 아이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심리 그 치료할 때 역할 그 제안을 합니다. 그때 어른 역할자, 내면의 아이 역할자, 번갈아 연기를 시켜요. 그러면은, 나를 이해해달라 하는 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 요게 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노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부모님 포함입니다. 노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순간이 좀 가장 힘드셨나요? 어떤 순간이 가장 서운하셨나요? 이런 문장도 이 질문을 필히 꼭 던져보자. 그랬을 때 반응은 한번 살펴보라고. 아,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도 우리는 현장에서 관찰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는 게 자존감 회복 솔루션 관점에서도 하는 거지만 어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답을 내야 되는 우리 역할입니다. 부모님 기베이터 상담사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3단계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답을 못 내요, 그죠? 이제 이런 게 분명히 그 국민 제안, 국민 생각, 여기에 분명히 이슈 나옵니다. 이랬을 때 좋은 의견, 좋은 답변할 때 우리는 낼 수가 있다는 그지?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한 어른들의 화를 어떻게 하면 식힐 수 있을까? 식혀드려야 되잖아. 그지? 어르신의 화를 삭히는 방법, 삭히는 길. 이제, 노인 분노의 어떤 심리적 배경과 이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어, 왜 분노가 관계와 인간관계와 존엄, 자기 존중의 회복을 해야 될 문제인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노인의 분노는, 화는 단순하게 감정 조절 실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자존감의 위기가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하고 은퇴 후에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회사에서는 그나마 이야기하고 했던 그 사람들 또는 동호회 그 사람들인데 이제 나왔어요. 이제 조직. 그러면은 알아봐 준 사람이 확 줄든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하는 불안이 이 자존감에 스크래치, 자존감에 흠집을 내고 결국은 분노로 터져나온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회적 역할을 회복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정말 내가 은퇴 후에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자체 사회에서 해줘야 되겠죠. 왜 중요하냐?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기여하는 경험이 있으면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도 회복되고 향상이 됩니다. 끌어올려요. 그리고 당연하게 분노의 불씨를 꺼줍니다. 꺼져요, 분노의 불씨가. 그지? 그래서 이제 동네 우리 도서관에서 지금은 보면은 그냥 독서 모임이라 하지만은 어르신들만의 독서 모임을 운영하게 해드리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어떤 책임감이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이 들까 아이가. 그러면은 자존감은 어떻게 당연하게 자존감은 향상 회복 또는 향상이 되지. 그다음 두 번째는 소통의 공간. 자, 억눌린 감정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 왜 중요하냐? 대화와 경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정의 해소 출구예요. 내 감정을 해소하는 출구고 또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 매주 막 아파트 경로당 있잖아. 거기에 마음 토크 시간을 마련하는 게 단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네들한테 오늘 가장 속상했던 말이 일이 뭐 있었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하면은 자존감이 회복할 수 있겠다. 자, 그런 생각 들고.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정신건강 체크. 이거 많이 해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좀 소외된 어른들이 많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정서적인 검진 또는 감정 일기, 감사노트, 심리상담 이런 것들이 자존감 붕괴를 막는 예방책이에요. 그래서 청소년한테만 애들한테만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도 월 1회 뭐 정서 뭐 체크데이, 점검데이 이런 거 도입해가 감정일기를 좀 쓰게 하고 우리가 휴먼이 할 일이 이제 많다 이 말. 시니어한테는 필요 없나? 아니다 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미나네나 노인이 됩니다. 이미 그지? 그래서 지금 또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적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지만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더 강화시키는 게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려면은 어떻게 한다? 드리려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누군가가 우리도 그렇게 지켜줄 거다. 왜? 자존감은 대를 잇는다. 세대를 잇는 어떤 소중한 자산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토의를 하면 돼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을까?
또 어쩌면 소통의 공간을 좀 더,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있을까? 예, 문제는 이제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죠? 자, 아직 뭐, 7이네. 음, 맞아하고 좀 일찍 끝내보자. 아, 네. 아,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자, 요거는 최인숙 수상이 한번 글자 보이면은 최인숙 수상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폭주 노인의 범죄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분노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가? 이제는 어르신들의 화를 막기 위한 냉정한 대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외로움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지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은 그 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노인의 분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감으로 풀어낼지. 자, 그분들의 분노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느냐. 그냥 노인들을 단순히 위험한 범죄자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슬픔, 상실, 외로움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화염병을 들고 총을 든 그 어르신을 보면서 잠깐 위험합니다. 멈추세요. 이렇게 뭐 외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이걸 묻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분노를 식히는 힘은 이해입니다. 이해. 정말 이가 막 두 가지 타오르는 분노도요. 진심 어린 관심 또 존중 앞에서는 잦아들어요. 그 불길이. 어. 그러니까 막 왜 그러세요? 차갑게 쓰지 말고 차라리 그때 아이고 많이 힘드셨죠. 요 한마디가 건네면서 우리는 어깨선을 맞추고 눈을 맞추는 순간에 분노는 그냥 꺼질 수도 있어요. 또는 서서히 잦아든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의 이 삶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는 아직도 소중합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고 우리가 공감의 손길을 내미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누군가한테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도도 좋죠. 물론 사회적 제도도. 하지만 먼저 따뜻한 관심에서 출발을 한다. 정책이나 제도 이전에 우리가 만나는 주위 어르신들한테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이 묻는 한마디가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편의점에 노인들 보면은 물론 그 아침에 뭐, 뭐, 아침에 뭐 낸다 했노? 아침에 바쁜 거. 발주 내는 거요? 발주. 발주 낼 아침에 9시 때는 50분까지 발주 낼 때. 발주 낼 때는 못하지만은 이 네. 외, 그 시간 이외에는 음, 노인이라 오면은 눈 마주치고 개선 이래 보고 음, 뭐 어떻게 지내세요? 네, 한마디 건네보기. 이게 음. 실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래가 재수상은 이래 하니까 아마 그 나중에 그런 게 땡강지기고 막 진상노인 말고 그런 진상노인은 한두 명은 나머지는 안 그렇잖아. 그 그렇죠.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개선하고 마주치고 좀 음,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은 아마 옥산점은 이야 음, 진짜 저 집은 뭔가 존중하는 그런 음. 편의점이다.
아마 그래 대박 날 거라. 음, 그렇게 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좀 내밀자.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자. 노인이라는 낙인 대신에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자. 희망입니다, 희망. 위험한 존재나 문제가 아니고 돌봄과 존중을 필요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 때 잃어버린 자존감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 전문가는 휴머니 기도이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회복은 물론 내면의 노력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그 느낌이 무너져 있는 자존감, 감정적, 이 무너진 안정감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너시네일 브랜든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 내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한마디가 분노 대신에 따뜻한 미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시네일 브랜든 박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 요렇게가, 요것도 이제 그 한 시간 강의 충분히 되겠지? 또 이 네, 아까처럼 쫙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하면은, 그치? 두 맞습니다. 시간, 한 시간 반 이상 강의 된다. 쉬는 시간 주고 예, 하면 두 시간 되니. 그래서 필자 소개가 여러분들, 이제 필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 냈잖아. 예, 그렇게가 그걸 활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실행하면서 돼야 되겠지. 자, 오늘 피드백하고 또 서두에 내가 우리 대림교육연구소에 조금 부족한 부분과 이래 아울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질과 능력이, 역량이 부족해가 못한다 이전에 아,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어, 최민철 이사부터 자, 피드백. 네, 좀, 사실은, 적지 않게, 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없고,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이해하기엔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사실은 어떠한, 어,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저기 이제 그냥 묻지마 살인 사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약하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이제 방어하고,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3이었던 해 2003년도에, 그거 기억납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예, 그 중앙로역에서 그 한 장애인이 자기 신세를 너무 한탄한 나머지, 이제 그 불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게 지하철 두 대를 태워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상자를 낳았고, 어, 또 애도 기간도 적지 않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데, 좀 이제, 휴먼의 어떠한 일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는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를 좀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예, 진짜 그 노인이 며느리 보는 눈앞에서 자식을 죽였다는 그 신문 기사를 이제 넘기게 된 것은 지금 좀 있는 곳에서도 좀 너무 지금 적잖이 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요 특강을 들으니까
좀 더 저희의 마음도 다지게 되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느끼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특히 저도 좀 이제 그 많은 일들을 좀 이제 겪었는데, 어, 거기에서 타성을 젓지 않고, 좀 더 이 휴먼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어루만지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좀 더 그렇게 좀 돌볼 수 있는, 일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런 또 활동을, 그리고 또 그런 역량과 자질, 강화 훈련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재인숙 수사. 오늘 이론적으로 배운 사실들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업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학문이자 이론이자 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화가 분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자존감이 낮은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릴 때 상처,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자아를 쓰고 또 자존심 이전에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은 타인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 이 사실을 정말 저는 어, 이런 사실이 이게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됐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그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두 가지 부류를 지금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자존감, 화가 분노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므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한 그 한 노인, 그 사람은 아예 발걸음을 못하게 끊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노인에 속하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번은 허리를 꾸부정하게 이렇게 어그저그저거리면서 도시락을 사러 온 중년 이상 한 65세 정도 그 전후에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한다는 말이 도시락을 하나 사면서 그 업무 관련 영수증 그게 필요하다면서 그 옥산동 그 주위에서 뭐 가게를 하는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예전에 좀 잘 나갔는가 하여튼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영수증을 항상 첨부해 가는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와서 도시락을 사면서 이게 봉지에 안 보이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에 넣는 것도 좋지만 뭐 도시락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이도록 가져가시면 어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이고 저거는 얼마나 저기 말년돼 가지고 못 살았으면 도시락을 저리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배가 고프면 도시락을 편의점에서 사 드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서 사 드실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도시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죠.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처음에는 이제 봉지에 싸서 안 보이게 이렇게 싸서 사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와서도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도시락이 있으면 사서 또 그 도시락 하나 사는 것 자체, 편의점에 와서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기는 이제 망했다는 이런 심리가 있었는가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는데 그 도시락을 사가지고 꽁꽁 사가지고 뭐 가게 가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도시락을 사서 드시면 여기서도 편안하게 드시고 가세요. 어떻습니까? 도시락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편의점에 와서 도시락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편의점에서 먹고 가요. 오늘도 하여튼 먹고 어제도 와서 사서 드시고 이렇게. 그럼 오늘은 그 뭐 시원한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음료수 얼음 빙수에 이렇게 섞어 팩으로 섞어 그까지 사가지고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먹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항상 어깨를 이렇게 굽어서하게 들어와서 키도 작작 나가게 중년 이상의 그 남성분이. 그래서 요즘은 아주 이렇게 보면
도시락을 사도 이렇게 편의점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할까? 그다음 무심히 봐도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 조금 처음에보다 굉장히 넓어진 거 그런 거를 좀 저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심이잖아요. 그 음, 관심을 보인다는 것에 이게 참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활에 접목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대인관계가 부족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적어도 어쨌든 대인관계 이 음, 호감도에 이 통찰에서의 책을 이래 음, 저자로서 그 정도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그지? 음, 어, 네, 맞아요. 이게 누가 이래 물어봤을 때, 이 책을 적을 때, 음, 그 책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음, 이랬을 때,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음, 그러면, 말과 행동, 실천에서 나오는 어떤 이 음, 저자의 그걸 알 수가 있잖아. 그걸 이제 또 우리 음,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물론 뭐 강의 안내 이런 거를 제가 뭐 좀 도움을 제공을 하겠 지원을 하겠지만은 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음, 말이에요. 그지? 그런 두 사람은 그런 계기가 앞으로 계속 돼야 되겠지. 그래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네, 또 오늘 뭐 더운데 어떤 컨디션 조절 잘하고 또 네, 조금이라도 이러싱하고 그렇게 주무시도록 합시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주에 뵙도록. 네.